네, 8시 39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네,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제가 실수를 해서 오늘은 전체 방송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은 전체 방송을 하고 내일은 우리 정회원님들만 모시고 방송하는 끼리데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혼선해드려 너무 죄송하고요. 어, 어제 새해 출발이 좋아서 제가 조금 기분이 업됐었나 봅니다. 자, 앞으로는 더 긴장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조금 살펴봐야 되겠네요. 근데 한마디로 어제 빠지니까, 다들 해석을 미국 국채금리가 크게 올라서 주식시장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빠지니까 이유를 찾는 거고, 그냥 쉴 때가 됐습니다. 네, 그동안 좀 올랐으니까, 많이 묻다, 이가. 네, 좀. 자,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다. 건강한 숨고르기다. 이렇게, 예, 됩니다. 그리고 봉섭님, 네, 제 카페 들어가시면요. 네, 일단 질문을 주셨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제 카페 들어가시면요. 여기, 네, 상담 전화 한번 070-4067-1002 하시면요. 친절히 네, 상담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회원님들은, 네, 어, 대부분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체로 다 프로 회원님들이신데요. 쉽게 또 가입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카페에서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들어오시면 네, 가입하는 방법들 여기 카페 여기 있으니까요. 요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도와드린 대신 공부를 해드려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린 참모다. 네, 저는 주식을 살라 팔라. 말씀은 네, 주가가 어떻습니다. 말씀은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는 모든 업종을 이렇게 다 분석해드려서 알려드리고 있다. 네, 그걸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한 2달 올랐으니까 자연 건강한 숨고르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국채금리도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자연스러운 반등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어제는 엔비디아가 좀 빠졌어요. 엔비디아가 빠져서 사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AI인데 AI가 어제 굉장히 강한 어제 시장의 중심은 AI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도하는 AI 분위기가 오늘 조금 엔비디아가 빠져가지고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새해의 주 화두는 주제는 이제는 AI가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빠졌고요. 어제 반도체 쪽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이 빠졌는데 마이크론도 3.5%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들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다만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데 이 성격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 사는 거는 반도체도 사지만 두 번째는 한국을 산다. 이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동향 좀 봐야 되겠고요. 어제는 오전장에는 좀 조용하다가 삼성전자를 오후장에 집중적으로 사는 모습이라서 과연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출발하는 기상도는 조금 무거운 출발을 보일 환경이다. 네, 반도체도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마이크론도 10월 말부터 쭉 올랐으니까 네, 많이 묻다 아이가 네, 좀 조정을 받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 그다음 테슬라가 어제 항상 분기가 끝나고 2일 날에는 그 다음 그러니까 9, 10, 10, 11, 12월이 끝나면 1월 2일 날 그다음에 1, 2, 3 끝나면 4월 2일 날에 생산량과 인도량을 발표하는데 예상보다는 좋았습니다. 테슬라는 무난한 실적을 보였다. 근데 테슬라는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지금 좀 약한 모습이죠.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반도체에 비해서는 약한 모습이다.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네. 전체적으로 어제는 모더나 같은 이런 바이오주들, 개별 재료주들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본다. 어제 미국 시장은 어제 1.6%나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출발 환경에 좀
먹구름은 드리우나 충분히 그동안 상승해서 자연스러운 숨고르기 양상이라서 그렇게 우리 시장에 알맹이 있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오늘도 외국인이 살펴볼 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개장 후에 외국인 동향인데요. 자, 올해는 연말도 그렇고 연초고 예년과 다르죠. 작년 말, 2022년 말, 2023년 초 같은 경우를 보면 배당락일부터 개장일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주 안 좋았죠. 그런데 올해는 보란 듯이 배당락일부터 개장일까지 아주 좋습니다. 전혀 다른 양상이죠.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오늘도 좀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코스피는 2.6, 코스닥은 3.5, 코스닥이 더 올랐네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올해는 강할까? 우선 보면 역시 수급이죠. 외국인들이 2022년 말 2023년 초에는 배당락일부터 이렇게 쭉 팔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배당부일부터 이렇게 사고 있네요. 양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수급의 차이가, 외국인의 수급 차이가 가장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야무지게 사는 작년 말부터 올 개장일도 어제 개장 초반에는 순매도였지만 오장에 바짝 샀죠. 그래서 원래 지금 보면 개장, 배당락 1부터 개장일까지 상당히 강하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장 강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 오늘 또 외국인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지만 오늘 외국인들은 저는 오늘도 순매수가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은 어떻다? 네,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덜 올랐고 우린 첫째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가 업황 회복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다른 산업, 자동차라든지 모든 산업들이 다 건강하고 좋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됐잖아요. 종료가 됐기 때문에 결국 달러가 약세 환경에 접어들고 있다. 비달러화 자산은 늘려야 되는데 전 세계 시장 이렇게 쭉 보니까 한국이 제일 좀 괜찮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저는 순매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개장 후에 저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투자인데요. 금융투자는 주로 이게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여기는 뭐 순수한 매매는 안 합니다. 다 프로그램 매매만 하는데요. 작년에 명확했죠. 이렇게 배당부까지는 배당 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대체로. 그다음 배당락하고 나면 배당 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뚜렷합니다. 이거는 기계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작년 말 올해 초는 좀 다르네요. 코스피에 대해서는 코스닥은 여전히 팔고 있는데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사고 금융투자도 사고 이런 예년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 다들 12월에 금융투자가 코스피에 매수가 많습니다. 예년보다 훨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프로그램 매도 압박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나와야 할 물량은 상당히 커서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코스닥이 유리하지 않느냐, 코스닥이 중소형주가 유리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도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나오는 거니까 코스피의 대형주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게 중론이었는데 우선 폐장일과 개장일은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예년하고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수급이 외국인도 그렇고 금융투자도 그렇고 매수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세죠. 코스닥하고 다른 게 코스피는 지금 보면요. 좀 전에 보셨겠지만 작년 이게 8월 1일입니다. 이게 작년 고점이에요. 이거를 지금 어제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고점을 돌파했다. 코스닥은 뭐냐? 작년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7월 26일에 고점 아직도 밑에 있어서 지금 양시장에 온도차가 좀 있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 그럼 금융투자가 왜 이러지? 금융투자는 굉장히 기계적 매매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차이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다. 이게 지금 변수죠. 그동안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저도 이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배당금 정관 변경 이게 또 배당 차익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특히 공매도 금지가 크게 지금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유가증권 시장 경우는 지금 처리해야 나와야 할 프로그램 매물이 상당히 많다. 아직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코스닥은 왜 강합니까?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이 지금 네, 쭉 사고 있으니까 강한데 그럼 코스닥 시장을 보면요. 어제 코스피는 지수는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로 본다면 체감 지수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코스피는 보면 최근에 5, 6일 동안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날이 3일이죠.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지수로 보면 다들 올랐는데 체감 종목으로 보면 체감 지수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다. 유가증권 시장은. 근데 코스닥 시장은 최근 3일을 보면 특히 지난 이틀 동안은 상승 종목주가 1100개가 넘네요. 오호, 그래서 완전히 알맹이 있는 강세다. 그래 지난 사흘 동안 특히 지난 이틀 동안 폐장일과 개장일은 코스닥 시장이 아주 뜨거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코스피보다 뜨거운 이유는 뭘까요? 특별히 제가 원인은 찾지는 못하겠는데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인이 아닌가. 결국 코스피는 네, 작년 최고치를 돌파를 했는데 코스닥은 아직도 덜 올랐다. 이게 강세의 원인이 아닌가 싶고요. 또 코스닥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작년 9월, 10월에 정말 저 같은 경험 많은 사람도 충격을 받을 정도의 폭락장이었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 그 폭락하는 종목들이 딱히 이유가 없이도 반토막이 나는구나. 이 모습을 우리가 목도를 했잖아요. 무슨 본질적인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저렇게 줄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물론 이때는 또 담보부정 매물이 엄청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7월 중순부터 우리 역사적 역대급 가장 강력한 쏠림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몇몇 다수 종목에만 아니면 몇몇 네 종목만 집중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예, 코스닥 시장이 수급이 꼬여도 단단히 꼬이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덜 상승했다 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네, 낙폭 과대다. 그때 아직도 그 충격을 회복 못하고 있는 종목이 많은데요. 아무 이유도 없이 반토막이 난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 이틀 동안의 이 상승 종목이 많은 것은 네, 그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화 과정. 이제 좀 한 반년 작년 7월 중하순부터 꼬인 수급의 영향에서 이제 조금씩 벗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본다면 코스닥 시장은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골이 깊으면요 산도 높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골이 아주 뭐 비정상적인 이유였잖아요. 순전히 수급 때문에 나타난 일이라서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현상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어디가 힘을 낼까요? 네, 여기 제가 설명드린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도 9월, 10월에 뭐 이때 바이오가 다 폭락을 했지만요. 이유도 없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반토막도 더 났군요. 네, 이거 지금 돌이켜보면요. 지난 9월, 10월은 정말 지극히 비정상적인 흐름들, 기업 내용과 관계없이. 참,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력감도 느꼈고, 저처럼 기업 내용을 막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주가 왜 이러지? 야, 이렇게도 주가가 빠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공포감이 들었겠어요. 근데 결국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시장은 결국은 정상화된다. 기업이 잘 되면 주가가 오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별로 안 나쁜데 주가가 빠졌다. 그럼 회복되겠죠. 그 과정이 이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 흐름 보면 그냥 인공지능, 네, AI입니다. AI.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간밤에 많이 빠지는 바람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월은 제가 적어도 1월은 아니면 올 상반기 아니면 올해 1년 내내 AI가 주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AI주 말고도 나도 AI, 나도 AI 하면서 막 모든 업종에 AI 찾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제 강세를 보인 걸 쭉 보면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쪽은 당연히 AI죠. 반도체가 지금 AI의 핵심 아닙니까? 뭐 메모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쿼처 같은 경우는 어제 개장 때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개장 초반에 원익 QNC가 200원 플러스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쿼처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원익 QNC가 네, 제일 득을 봅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시더라도 이런 종목 하시면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어제 원익 QNC가 3,000원 올라버렸죠. 와, 그래서 역시 우리 하 대표 방송을 듣고 기업 내용을 알게 되면 단타를 치더라도 자신있게 치게 되는구나. 어제 원익 QNC가 어제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 같은 어제 12%나 올랐네요. 어제 개장 초반에 비리비리 했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기업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널 잃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한 번씩 걸려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착착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고 리노공업 같은 사상 최고가를 했어요. 테스트 소켓 이런 거는 리노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그 시스템 반도체 마지막 이게 양품이냐 불량품이냐 하는 그렇게 들어가는 소모품들입니다. 테스트 소켓이란 게. 그래서 반도체 생산량도 늘고 결국 AI 이런 것도 다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소켓 이거는 반도체 생산량이 늘고 당연히 AI 덕도 보고 링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체인버 단지 안에 여기 웨이퍼를 넣고 네. 여기 포커스 링 그다음에 여기 일렉트로드 전극이 있고요. 여기 가이드링 아니 요게 포커스 링 가이드링이고 어퍼링 그래서 이런 것들 링이라든지 일렉트로드 이런 것들을 다 소모품들이거든요. 이거 하다가 이게 이제 수명이 됐다 싶으면 챔버 뚜껑 열고 이거 다 새 걸로 교체합니다. 네, 그럴 때 이것도 생산량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기타 동진 세미캠,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소위 선단 공정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 볼 때 선단 공정은 무슨 말인지 미세화라 생각하시면 돼요. 미세화. 그래서 좀 애널리스트들이 좀 쉽게 글을 쓰면 될 건데 이렇게 어설픈 한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그 영어 정말 많이 쓰죠. 애널리스트들도 좀 제가 만약에 센터장이면 야 글을 좀 쉽게 쓰라. 어설픈 영어 좀 그만 쓰라. 이러고 싶은데요. 자, 그런 쪽으로 이제 소모품들이 강세를 보였고, CXL,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CXL이란 거는 이것도 AI와 관계 있는데요. AI가 엄청난 용량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속도, 처리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저전력. AI는 전기 먹는 하마라 그러잖아요. 그런가 관련해서 새로운 반도체, 이걸 일종의 DDR 같은 느낌이라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반도체 영역이다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 테스트하는 장비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걸 장착하려면 또 기판이, 그러니까 DDR 나올 때 우리가 테스트 장비 업체들이 먼저 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본격화되니까 기판 업체가 올라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온 디바이스 AI, 뭐, 퀄리타스 반도체, 제주 반도체, 여기다 더한 다음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가온 칩스, 이런 회사들이 온 디바이스 AI, 네. 그래서 휴대폰에서 바로 굳이 서버까지 연결 안 하고 휴대폰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 어제는 우주항공 컨택 같은 회사도
올랐고요. 그다음 바이오는 전반적으로 개장 초반에는 좀 밀린다 싶었는데 후반에는 힘을 내서 좀 각계약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바이오는 아무래도 개별주들이니까 2차 전지는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어제는 소재 쪽 주식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AI가 지금 중심을 잡고 있는 거고요. AI에다가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소재, 이런 흐름으로. 그래서 1월에 주시장 기상도가 이렇게 전개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오늘 시장은 좀 무거운 흐름, 일단 무거운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저랑 살펴보시겠습니다. 20초 남았으니까요. 20초 동안 준비하셔서 개장 방송체와 함께 하시겠습니다.